네, 투데이 핵심 전략 함께합니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요 장용혁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빠질 때는 많이 빠지고 오늘 시장 오를 때는 많이 못 오르는 양상이 좀 나오고 있는. 적절한 비유네요. 네. 이게 스포츠 경기에서도 비슷한 네네네. 것들이 있어요. 소위 잘 풀리는 게임, 와 오늘 경기 좀 된다라고 얘기할 때는 득점을 굉장히 쉽게 하고 실점을 쉽게 허용하지 않죠. 근데 안 되는 경기 할 때는 득점을 굉장히 어렵게 하고 실점을 굉장히 어이없게 하거든요. 네. 오늘 일부 종목들 쪽에서는 또 그런 그림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네. 얘가 굉장히 적절한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시장의 해외 쪽 변수 가운데 좀 지켜봐야 할 게 FOMC와 중국 쪽인데요. 지금 우리 시장 상황에서는 어떤 쪽에 좀 더 무게를 두고 봐야 할까요? 일단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저도 이 자리에서 똑같은 얘기했고요. 네. 다음 주는 FOMC 포커스가 맞춰질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월요일 중국 종가 보고 나서 발등에 불 떨어진 게 중국이라는 걸 안 거죠. 그래서 FOMC 이슈는 상당히 좀 덜 민감한 것처럼 시장에서 반영하고 있고 중국 얘기를 굉장히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 한번 보죠. 중국 차트 한번 보시면은요. 일단 오늘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방향성을 제공할 걸로 보여지는데 제가 화살표 2개 권았거든요. 네네. 사실 이 그림이 나와서는 안 되겠죠. 사실 시장이 굉장히 어려워질 것 같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런 그림이 나오면 안 되겠습니다만 밑에 자막에도 나타내고 있습니다만 두 가지 해석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 해석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 날 8.5%에 달하는 굉장한 급락이 이루어졌는데 네네. 뭔가 이유도 모르는 급락이 나왔는데 어제 돌려 세우지 못했다. 이거는 상당한 리스크를 안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시각이 있고 두 번째는 그래도 어제 장중 저점 대비해서는 좀 낮잖아. 양봉을 만들어냈으니까 또 이 전저점 테스트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어제 실시한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오늘 중국 증시가 좀 핫하게 움직이면 해볼 만한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어느 쪽으로도 지금 무게가 안 실리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일단 중국 증시의 방향성이 우리 발등에 떨어진 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밑으로 쏟아지는 이 그림을 만약에 현실화된다라고 하면 시장이 굉장히 어려워질 테니까 네네. 이 부분을 제외하고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국이 부양책을 계속해서 밀고 나가겠다라고 얘기하니까 사실상 우리 15년 전 그럴 때 나왔었던 부양책 수준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움직이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믿고 본다면 중국 증시가 반등을 보였다. 그 이후에 FOMC를 쳐다보게 될 거라는 거죠. 근데 FOMC에서 굉장히 많이 한 표현이 있어요. 금리를 오르긴 올릴 건데 연내 금리 인상을 할 건데 그 금리 인상 속도는 굉장히 좀 더딜 것이다. 베이비 스텝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once and done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9월도 올리고 12월도 올리고 이런 그림이 아니고 9월이면 9월, 12월이면 12월 한 번 올린다라는 얘기도 상당 부분 뉘앙스를 풍겨놓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머징 단에서 봤을 때는 불확실성을 추가적으로 확대하는 이슈는 크게 나오지 않을 걸로 보고 있고 시장에서 이제 관심 두고 봐야 될 거는 중국 증시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우리의 바람대로 전개가 됐을 때 FOMC를 쳐다보게 될 거고 FOMC를 쳐다봤을 때 제가 최근 3월 FOMC 비교도 해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뚜껑 열기 전까지는 달러도 올라가고 채권 수익률도 올라가는 모습이 있습니다만 뚜껑 열고 보면 반전되는 경우가 많다. 오늘 원달러 많이 빠지죠. 이런 그림들이 달러의 추가적인 강세를 제한하고 있다라고 보는 거고 원달러도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달러의 강세가 제한되면 원화의 약세도 제한이 될 테니까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시장에 녹아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내일 이 방송에서는 FOMC 얘기를 많이 하게 될 것 같은데 FOMC를 반영할 수 있냐 없냐를 결정지는 게 중국 지수다 보니까 중국 지수 쪽으로 일단 오늘 쳐다보시고 긍정적인 방향이 나왔다라고 하면 FOMC가 우리 시장에 추가적으로 충격을 안길 가능성은 크지 않다. 그럼 낙관호를 유지할 수 있겠다라는 의견입니다. 네, 밑으로 떨어지는 시나리오는 저희가 생각해보지 않고요. 좀 긍정적인 부분을 생각을 했을 때 우리 시장의 외국인들의 수급은 어떻게 펼쳐질지에 대해서 좀 예상을 해볼까요? 네, 왜 밑은 안 봐? 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밑을 얘기하면 안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밖에 얘기를 못 하거든요. 요 차트 하나 보시면요.
일단 요즘 외국인 수급표 보게 되면은 매도죠. 네. 그러니까 뭐 사줬으면 좋겠는데. 근데 단순히 생각해 보시죠. 이 6, 7월 달에 매도가 쏠리고 있는 부분을 이 옆에 표를 통해서 보는 겁니다. 연초에 보면은 캐리 인덱스 값이 다소 낮았죠. 그러다 보니까 1월 값은 마이너스가 떠요. 근데 그 이후에 유로 캐리 인덱스가 계속 치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달러 캐리가 한 4월경서부터 굉장히 크게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 나와요. 그러니까 외국인 수급이 어때요? 플러스로 들어가죠. 네. 그러니까 이 캐리 인덱스 값을 보는 거는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시장 들어올 때 원화 들고 들어오는 거 아니잖아요. 달러 들고 들어오고 엔화 들고 들어오고 유로 들고 들어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주식 살려면 채권 살려면 뭘로 바꿔야 돼요? 원화로 바꿔야 되죠. 그러면 본인들이 들고 들어온 돈, 그러니까 달러나 유로나 이런 것들은 가치가 계속 빠지고 우리 원화 가치가 오르고 있으면, 즉 원달러 가격이 빠지고 있으면 이들은 환전을 해서 환차익을 먹는 거죠. 이거를 보여주는 게 캐리 인덱스입니다. 이 캐리 인덱스 값이 긍정적일 때 외국인들 수급표가 좋더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지금은 캐리 인덱스 값이 양쪽으로 다 꺾여 있다 보니까 네. 외국인 수급표에서 긍정적인 부분을 못 찾아내고 있구나. 근데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달러의 강세가 FOMC 카드를 확인하고 나면은 제한될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원화의 약세도 제한될 가능성이 높을 텐데, 그러면 과거에서 한번 찾아보자. 과거에 이런 케이스에서는 어떻게 움직였었나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달러가 솟구쳐 올라가고 나서 피크를 형성하고 빠지는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여러 번 보이죠. 근데 이 모습들마다요, 공통적인 현상이 있습니다. 외국인들 수급표가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모두 다 반전을 보여줍니다. 네. 그럼 무슨 얘기예요? 원달러가 계속해서 튈 때는 튀고 있는 원달러에서 내 돈을 환전 치게 되면은 환차 이익이 아니고 환차 손이 손이죠. 나니까 예. 그때는 급하지 않게 시장을 보고 있다가 원달러의 상승 탄력이 둔화되는 시점, 즉 원화의 강세가 부활하려는 시점서부터는 외국인들의 수급표가 돌아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럼 이번에도 원달러가 상당 부분 슬로우해질 것 같으면 여기에서 외국인 수급은 반전되지 않겠느냐, 이런 그림을 그리게 될 거라는 거고요. 원달러 상승 탄력이 오늘 때마침 둔화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그림들 적절히 섞어보시면 중국 증시 일단 긍정적인 방향 나와준다라고 하면 시장에서는 충분히 아직 해볼만 하지 않나. 최근에 신저가를 찍던 시총 상단부 종목들도 강하게 튀어오르는 종목들 많이 생겼습니다. 계속 빠지는 종목들이 안 빠지기 시작했다라는 것도 지수 하단부에 큰 영향력을 지수 상단부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 오늘 삼성전자 가격 보셔도 충분히 느끼실 것 같은데, 삼성전자가 버티고 있는데 시장 무너지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삼성전자는 그런 적 바로메타입니다. 없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감안하셨으면 합니다. 네. 오늘 투자 전략 이제 마지막으로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비슷한 수준에서 마무리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중국 증시가 지금 또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일단 종목 얘기를 하나 해보죠. 네. 일부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와닿지 않는 종목일 수 있고요. 일부 투자자들한테는 굉장히 와닿는 종목이 뭔지 될 알 수도 것 있어요. 같은데요. 네. 삼성전자를 매매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삼성전자만 매매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네네. 그런데 시장의 바로메터라는 부분에서 봤을 때는 삼성전자를 굳이 매매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관심에서 안 들 수 있는 기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긍정적으로 움직였을 때 시장이 이렇게 가더라 라는 부분들을 충분히 뽑아낼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안 보고 살 수는 없다라는 거죠. 내일 본 실적 발표가 공개가 됩니다. 이미 우리가 잠정 실적 발표를 통해서 6.9조 영업이익을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일 뭐가 중요해? 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요. 세부적으로 모르시잖아요. IM 사업부, 그러니까 핸드셋 사업부 쪽에서 3조 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13년도 3분기였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때는 IM 사업부 영업이익이 6.7조가 나왔어요. 그리고 작년 3분기는 IM 사업부 영업이익이 1.75조가 나왔습니다. 굉장히 등락이 컸었던 거죠. 근데 지금 3조 원 기준 실적을 맞춰줄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도 하나의 관전 포인트라고 볼 수 있고, 가전 사업하고 TV 사업, 이 디스플레이 사업이야
실적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니까 나머지 영업이익은 어디서 나왔다는 얘기예요? 반도체에서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내일 실적 발표에서 뭐 시스템 LSI 부분이 뭐 흑자 전환했는지 여부 이런 것들을 면밀히 살펴보셔야 될 겁니다. 이걸 알아야 옆으로 어느 쪽으로 시세가 번져나갈지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어디가 안 좋으면 어디가 빠질지 예상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내일 삼성전자 실적 발표는 굉장히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는요. 내일 중간 배당을 발표할 걸로 보여지고 추가적으로 자사주 매수에 대한 가능성도 엿보이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제일모직이 실적 발표하고 자사주 매입 발표했죠. 삼성전자도 내일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체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난 삼성전자 매매 안 하니까 삼성전자 관심 없어 이렇게 보시지 마시고 내일 시장에서 공개되는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 이 부분의 세부적인 데이터들에 관심을 좀 모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삼성전자의 확정 실적 발표가 내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따라서 좀 시장이 어떻게 변화가 될까요? 물론 비슷하게는 나오겠지만 관련해서 종목에 대한 팁을 좀 들어봤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의 장용혁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